자, 14번 문제, OX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문제를 오늘 보신 분들이 엄청 많이 틀리셨거든요. 한 65% 정도가 틀리셨는데, 지금. 아니, 나 이 문제를 이렇게 많이 틀릴 일이 있나, 이거? 조금 의심스러운데. OX형 문제 꼭 하나씩 나오고 있죠? 자, 그럼 보겠습니다. 기억지문. 거리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한 자는 공사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. 이거 첨부해야 되는 거 맞죠? 그러니까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는 유일한 케이스 아닙니까? 공인사 법조계에서는.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. 꼭 기억해야 돼. 그러니까 등록증 사본하고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. 자, 그럼 기억지문 맞았고요. 니은입니다. 이게 거래계약서에서 필수기사항 올해 꼭 암기하라고 했습니다. 올해 확인 설명과 거래계약서 꼭 물어볼 거예요. 분명히 물어볼 건데 우리 거래계약서에 인표는 일금도 권조하계약 암기하고 있잖아요. 인표는 일금도 권조하계약이다. 이렇게 지금 암기하고 있는데 그럼 콕 집어서 거꾸로 제일 잘못 넣은 게 공법상 제한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공법상 제한이 들어가지 않아요.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도 아니죠.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주세도 당연히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일 잘 묻는 게 이거예요. 이 공법상 제한은요.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하는 내용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걸 아주 잘 냅니다. 그래서 니은지문 X 바로 나갔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디귿지문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. 제재. 확인 설명 의무를 개공이 위반했어요. 이건 500과지 업무정지가 아니다.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가 맞는데 확인 설명을 개공이 위반하면 이거는 500과다. 아니 이거 지문 셋 다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이 지문을 나 이렇게 많이 틀릴 줄 몰랐어요. 이거를.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. 다시 한번 꼭 어디가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를 꼭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. 그래서 이거 OXX였습니다.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어요. 그럼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2주차가 끝났죠. 2주차 끝났는데 문제지 순서가 지금 거의 비슷하거든요. 거의 비슷한데 오늘 지금 안 내는 문제들도 냈다고 그랬어요. 오늘은 냈다고 그랬는데 2주차를 딱 나열해 놓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휴폐업에서 2주 연속 틀려버렸다. 휴폐업에서. 그러면요. 휴폐업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돼요. 어디가 잘못되는가 첫 번째 체크. 그 다음에 이론이 부족했는가 실수였는가를 구분하시고 내가 이게 휴폐업이 딱 2주간 연속 틀리면요. 이분은 틀림없어요. 암기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. 암기 자체가 안 돼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문제 푸는 요령서부터 시작해갖고 다시 백지에 놓고 시작하세요.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해결이 돼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중요 지문들 이런 걸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세 지문은 전부 다 중요한 지문들이에요.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. 근데 65%가 틀렸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. 이게 자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 갑니다. 확인 설명 사항을 갖고 냈는데 이 확인 설명 사항 이런 식으로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안 내는 유형도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하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걸 기억하고 있느냐를 묻고 싶었어요. 기억. 우리 취득 관련 조세 종류 세율이죠. 그러면 취득 및 이전함에 따라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. 중개업법 시절에는 이걸 잘 물었거든요. 근데 공인유사법으로 넘어오고 나서는 이걸 잘 안 묻고 있는데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지 취득 및 이전이 아니죠. 이게 틀렸어요. 그래서 기억이 아니었고요. 환경 조건 설명해야 되죠. 분묘기지권도 미공시 권리도 설명해야 되죠. 당연히 해야 되고. 그다음에 인접도로의 폭 및 포장 의무 이거 설명하는 거 이제 요걸 가지고 조금 의심을 했죠. 근데 우리가 입지 조건 설명하는데 입지 조건이 도로, 대중교통 수단, 다음에 주차장, 교육시설, 판매시설, 의료시설을 지금 설명하는데 보세요. 도로 설명할 때 여기 도로 있어요. 이렇게 설명합니까? 그런 거 아니잖아요. 몇 미터 폭의 20m 도로다, 10m 도로다 설명해야죠. 도로의 폭과 포장 여부 설명하게 돼 있어요. 다. 그래서 맞습니다. 이거.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장난치진 않아요. 그러니까 확인 설명 사항에서 제일 장난을 잘 치는 게 기억 지문이에요. 취득 및 이전, 양도 관련 조세, 이전 관련 조세, 매각 및 매입 조세 다 틀렸어요.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다. 그것만 주의하면 돼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오 나가버려야 돼. 그냥. 설명해야 돼. 이게. 그 다음에 보일러 배수셀의 파손 여부입니다. 이건 시설물의 상태죠. 예, 그러니까 당연히 설명 나가야 되죠. 이게. 그래서 정답은 이게 몇 개냐 했기 때문에 그래서 4개가 정답이었습니다. 물론 이 문제는 많이 맞춰주셨어요. 많이 맞췄다 하면 절반만 맞췄다는 얘기예요. 예. 자, 그래서 정답은 4개였습니다.
자, 그러면 16번 문제 가죠, 이제. 보증 설정으로 넘어왔는데, 이 문제를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나갔어요.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내면서 작년에 이 부분 세 문제를 냈거든요. 그러니까 올해 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. 더군다나 이제 금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보증 설정 금액이. 그러니까 보증 설정 금액은 올해 묻지 않을 거다, 분명히. 그래갖고 작년에 우리가 어려웠던 지문들 여기 다 넣었어요. 두 개를 넣습니다. 어려웠던 지문.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웠는데, 이 문제는 또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 70%를 맞췄다? 이거는? 자, 그럼 보겠습니다. 보증 설정 신고, 증명서로,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. 이거 틀렸죠? 작년 기출에서 다뤘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 설정 신고할 때 공제증서 사본이라든가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사본, 이거 첨부하게 돼 있죠?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사본이 그 뭔지 알죠? 우리 서울보증보험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.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보증 설정하면요.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이라고 나와요. 그게.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공탁증서 이걸 첨부하는데 이거를 전자문서로 첨부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한다는 얘기는 공제증서를 스캐닝 해가지고 PDF 파일로 첨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메일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전자문서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. 2번 지문입니다. 두 개를 뒀다.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함정을 또 빠지면 안 되는데 분사함수 두 개 뒀다면 최소한 사항은 설정해야 되죠. 근데 추가로가 나왔잖아요. 그러면 분사함수 개수대로 나와야 돼요. 추가로가 나오면. 그럼 두 개 뒀으니까 보증을 2억 이상 추가 설정하는 거 맞죠? 그러니까 추가로가 뜨게 되면 개수대로 나가야 된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이 지문을 고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연습이니까 그냥 정확히 알고 있겠지 하면서 그대로 연습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걸 토탈 금액을 물어봤을 뿐이지 이렇게 추가로 얼마를 더 해야 되느냐 이걸 묻진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2번 지문 맞았습니다. 정답이었어요. 바로. 그래서 2억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거 맞고요. 3번입니다. 이게 이제 또 작년에 문제가 됐던 지문이었죠. 이게 우리 보증 변경을 합니다. 그럼 변경 신고서를 낼 때 이게 그 변경 신고 서식을 보면요. 변경 전 보증란이 있고요. 변경 전 보증란이 있고 변경 그냥 보증란이라고 있어요. 그냥 보증란이라고 있어요. 그러면 딱 답이 나옵니다. 변경 전 보증 내용은 변경 신고서니까 변경 전의 보증 내용을 기재해야 되겠죠. 그럼 이 보증란에는 변경 후 보증 내용을 기재해야 되겠죠. 알아보시겠어요? 근데 작년에 뜬금없이 아무 얘기 없이 손해배상 책임 보증 변경 신고서의 보증란에는 변경 후 보증 내용을 기재한다. 이렇게 냈어요. 작년에. 그래갖고 이제 작년 기출에서 냈던 지문 1번하고 3번 지문 이게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보증란에는 변경 후 보증 내용을 기재하죠. 왜? 칸이 변경 전 보증란이 따로 있거든요. 이해되세요? 그래서 3번 지문 틀렸어요. 이게. 다음 4번 지문입니다.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됐어요. 자, 이제 키워드. 보증기간이 만료가 나왔습니다. 기간 만료가 나오면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? 기간 만료일까지. 아니죠. 그래서 기간 만료일까지 15일 빠져야 됩니다. 그러니까 기본 만료일까지 보증을 다시 설정하여 증명서를 등록증에 신고합니다. 이게 15일이 나오는 것은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했을 때 나와야 되죠. 손해배상을 했다 나오면 15일 내 재가입 보전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공 이렇게 됐잖아요.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?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과정에 신고한다.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바로 키워드다. 자,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. 보증 관련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그 사본,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았어요. 그러면 이거 제재 꼭 기억해 두시는데 보증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. 언제 설명해야 돼요? 언제? 에? 완성됐을 때. 이것도 기억하세요. 완성됐을 때 설명하는 거고요. 이때 설명을 안 해버리면 제재가 뭐다? 백과다. 증서 미교부도 백과죠. 근데 보증을 처음서부터 설정을 안 하고 했어요. 그럼 보증 설정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? 업무 개시 전까지. 이것도 시기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 개시 전까지 해주고 이것을 설정 안 하고 업무 시작해버리면 제재가 임취. 꼭 기억하시고요. 제재도 중요합니다. 이거. 그래서 이제 보증에 대해서는요. 이런 키워드들을 정리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시기, 설명 시기 구분해 놓으시고 제재 정리 꼭 해주세요. 자,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.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. 업무 정지가 아니에요. 이건 백과죠.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.
정답은 2번이었어요.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맞추신 것 같은데, 시험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랬죠. 5개 지문을 여러분들이 모두 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정답이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죠. 그러니까 최선의 답을 알고 있는 것만 딱 치고 나오면 돼요. 그러니까 그 아는 거에 정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괜히 엄한 1번, 3번 지문에 이거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답이 안 나오면 바로바로 통과해 버려야 돼요. 그냥 다음 지문은 바로바로 내려가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속도감 있게 푸는 요령이에요. 자.